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휴전이 만료된 직후 암살 작전을 재가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이전이던 2023년 10월 모사드와 신벳 그리고 군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암살 부대를 조직해 하마스의 핵심 인물인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에, 야히야 신와르를 차례로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1월부터 6주간 휴전에 들어가 3월 1일을 기해 휴전이 만료됐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휴전이 만료되고 지난달 24일까지 하마스 정치국의 고위 간부 중 최소 4명을 살해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군은 23일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 있는 나사르 병원을 공습해 이곳에 있던 하마스 정치국 간부 이스마일 바르함을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그가 가자지구에서 사실상 하마스의 수장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같은 날 또 다른 곳도 공습해 역시 하마스 정치국 간부이자 팔레스타인 의회의원인 살라 알바르 다위를 제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앞선 일주일 동안에도 하마스 고위 간부 3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직 이스라엘 정보 당국자들은 하마스 간부 암살 작전은 생존한 간부들이 임무 수행보다 생존을 우선하도록 만들어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통치에 지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또 평화적 조치로 해석됐던 휴전이 도리어 이스라엘 측에 하마스 지도부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벌어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신베트의 한 전직 고위 간부는 하마스 지도부 중 일부가 휴전 기간 방심한 채 공개적으로 활동했다며 전투 재개 후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적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휴전을 악용해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암살 작전에 따른 잦은 지도부 교체로 지휘 체계가 흔들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소식입니다. 냉전기 소련의 KGB 소속으로 영국 MI6를 도운 전설적 이중 스파이 올레그 고르디옙스키가 86세로 사망했습니다. 고르디옙스키는 영국 현지 날짜로 3월 4일 런던 남서부 서리주의 고달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망 소식은 보름이 지난 21일 발표됐는데요. 그 사이 경찰 및 보안 당국은 러시아 측의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자연사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1938년 모스크바에서 KGB 전신기관인 NKVD 장교의 아들로 태어난 고르디옙스키는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 KGB에 들어가면서 스파이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를 갖고 독일어를 비롯해 스웨덴어 등 어학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며 수뇌부의 눈에 들었습니다. KGB 대외첩보 담당인 제1총국에 배속된 뒤 1966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파견되면서 처음으로 해외 임무에 투입돼 현지 고정 스파이들을 관리하고 협조자 보석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코펜하겐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매료돼 체제의 회의를 품기 시작했고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을 조국 소련이 군사적으로 강제 진압하는 것을 보고는 심한 울분과 환멸을 느끼며 서방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로 돌아갔다가 1972년 다시 코펜하겐에 재배치된 뒤 MI6에 접근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1974년 협조를 약속하고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그는 KGB의 내부 조직망을 비롯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포섭한 협조자들을 MI6에 알려 이들 국가들의 방첩 활동을 도왔습니다. 또 모스크바 본부에서 하달한 비밀 자료 수백 건을 복사해 MI6에 전달했는데 MI6는 이에 대한 출처를 감추고 믿을 만한 정보라는 단서를 붙여 미국 등 동맹국 정보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1978년 모스크바로 복귀했으나 이혼 등의 사유로 현직으로 좌천됐다가 앞선 영국 MI5의 방첩 활동으로 붕괴된 런던 지부 재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82년 런던 지부에 배치됩니다. 여기서 그는 수많은 기밀 정보를 MI6에 제공했으며
특히 당시 KGB 수장이던 유리 안드로포프가 서방의 핵 공격에 대비해 대규모로 가동한 라이언 작전을 알려 서방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시기 MI6는 KGB 런던 지부내 고르디옙스키의 상관들에 대한 비밀 작전을 벌이는 동시에 외교부를 움직여 이들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낙인 찍은 뒤 순차적으로 추방되도록 합니다. 이는 고르디옙스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이에 따라 그의 지위는 점차적으로 상승했고 마침내 1985년 4월 KGB 런던 지부장에 오르며 정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5월 배신 정황이 드러나면서 모스크바 소환령이 떨어졌고 방첩부의 신문을 받으며 자백을 강요받는 등 고초를 겪는데요. 반면 그가 자백을 거부하고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국내에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훈방 조치됩니다. 이렇게 모스크바에서 삼엄한 감시에 놓여있던 그는 그해 7월 탈출을 결심하고 MI6의 탈출 신호를 보낸 뒤 레닌그라드와 비보르크를 거치는 육로를 통해 극적으로 핀란드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MI6의 도움을 받아 런던에 입국해 모스크바에서 수집한 정보를 넘기고 안보 관련 저술과 강연 등의 활동을 하며 영국 정부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는 69세가 된 2007년 영국 안보의 귀한 공로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세인트 마이클 앤드 세인트 조지 훈장을 받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